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오늘은 4월 27일 목요일. 어제 시장이 정말 별로였었는데 오늘은 완전 그거랑은 정반대로 좀 좋은 장이 나와가지고 그나마 좀 저도 할 말도 좀 있고 좀 좋은 시그널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방송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또 어제 장이 많이 안 좋을 때 그때 그래도 조금 들고 있으니까 오늘 좀 많이 올라왔죠. 제 추천주도 그렇고 여러분 종목들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시장이 지금 완전히 돌린 거냐 아니면은 이제 흔히 말하는 기술적 반등이냐, 그리고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들이 여전히 주도 업종이냐 아니면 새로운 업종을 봐야 하나, 이렇게 오늘은 이쪽에 대한 정리를 좀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저도 오늘 장중방송 하면서 좀 얘기했던 것들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거라서 그 부분만 좀 요약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제 오후에 증시 급락하니까 매도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이 이제 폭주를 했는데 뭐 일부러 제가 일일이 답변 드리진 않았어요. 잘 보유했다가 목표가에 팔자, 이제 이게 저의 전략이었고, 저는 뭐 아침부터 장 끝날 때까지 제 전략은 한 가지였으니까 그런 과정에서도 보유 의견을 드렸고, 우리 공개 추천주도 그렇고 저희 정회 추천도 그렇고 어제 많이 빠졌어요. 어제 많이 빠졌다가 오늘 좀 살아났고, 개중에는 중간에 이제 뭐 매도 타이밍도 좀 있었고 해가지고 오늘은 어제보다는 좀 좋은 날이었는데, 저는 이제 우리 시장을 좀 보면서 우리 코스닥, 요즘 코스닥이 진짜 핫하죠. 코스닥이 정말 장난이 아닌데 아직은 코스닥의 열기가 끝나지 않은 걸로 저는 판단을 좀 했어요. 어제장에 좀 빠지는 순간들도 있었지만 이제 코스닥의 열기는 죽지 않았고, 그리고 변동성 지수, 제가 사용하는 변동성 지수를 봤을 때 조금씩 지금 상태가 안 좋아지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막 우리가 대피를 해야 될 정도의 그런 구간 아니라고 저는 봤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변동성 지수는 올라가면 안 좋은 거고 떨어지면 좋은 거예요. 뭐 보통 그래요. 뭐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이 지수랑은 반대로 가는 경우가 한 뭐 99% 정도의 확률로 지수랑 반대로 가요. 1% 정도는 장이 너무 좋아도 변동성 지수가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장이 정말 폭등하는 장. 그럴 땐 얘도 같이 오르는데 보통은 이제 장이 나쁠 때 같이 올라가는 지수예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봤을 때는 우리 그 변동성 지수가 어제 이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바닥을 이렇게 탈피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장이 조금 나빠지려는구나 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그렇다고 설레발 쳐가지고 막 어우 증시 큰일 났습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그 시그널이 미미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의 전략은 요거는 아직은 아니다, 이런 판단을 내려가지고 전 종목 그냥 보유 의견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많이 올라왔잖아요. 또 어제만 하더라도 깨지는 거 아닌가 싶었다가,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이 이제 많이 올라오고, 지금 시장에 우리 주도 업종이 배터리 관련주들이 여전히 주도하고 있는데 어제 배터리가 많이 깨졌잖아요. 그러면은 배터리를 이제는 포기해야 되냐, 새로운 걸 봐야 될까, 아니면 여전히 배터리가 좋으니까 계속 봐야 되나. 그래서 어제 제가 새로운 테마들을 몇 개를 보면서 어제 방송에서 얘기했던 건 뭡니까? 리오프닝 관련주가 어제 수급이 좀 들어왔고, 이거는 장기 투자로 보면은 됐다. 네, 이런 말씀 좀 드렸고요. 어제 제가 했던 거 지금 다시 말씀드렸던 거 다들 리마인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단기 투자 쪽으로는 작년에 러시아 전쟁 때 올랐던 그런 사료, 비료, 곡물 관련주, 이런 것들이 좋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배터리보다는 다른 종목 얘기를 어제 많이 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2차 전지 쪽이 나쁜 건 아닌데 이제 갈만한 종목들은 다 올랐고, 또 바닥에서 올라가는 신규주들은 아직 여전히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는데 이제 머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잘 가던 종목들도 근데 머지 않았다고 보는 거고, 제가 예전에 한 달 전쯤에 드렸던 얘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2차 전지 관련주들, 배터리 및 기술주들은 한미 정상회담을 이전에 기대감으로 오르고 정상회담 이후에는 차익 실현,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언급을 드렸었는데 다 그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2차 전지 배터리는 여전히 저는 주도 업종이라고 봐요, 아직까지는. 근데 언제까지냐면 주도 업종은 맞는데 힘 빠진 주도 업종이에요. 배터리. 또 한미 정상회담 지금 했잖아요. 했는데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가지고 거의 이제 다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어요. 이제 남은 일정이 뭐가 남았는지는 저도 모르죠. 그렇지만 방미 일정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끝났어요. 이제 어떤 정상 간의 일정들은 끝났고 아마 실무진들 간의 그런 뭐 교류들,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쭉쭉쭉 나올 겁니다. 어떤 기업 방문 같은 것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쪽은 힘 빠진 주도 업종. 주도 업종은 많은데 힘이 다 빠져가지고 골골대고 있는 중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든지 새로운 테마가 나오면은 더 강한 새로운 테마가 나오면은 이제 대장자리를 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보이지가 않아요. 배터리 2차 전지만큼 강한 테마가 안 보여요. 아무리 눈 씻고 뒤져봐도 안 보여요. 그래서 오늘만 보시더라도 오늘 가장 놀랐던 건 에코프로.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에코프로 BM 안 죽습니다. LNF 반등 세게 나왔어요 오늘. 그리고 금양 올라갑니다. 그 2차 전지나 자동차 이쪽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어제 실적이 잘 나왔던 현대차도 오늘 죽지 않았고요. 어제 현대 위아가 좀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은 더 밀리진 않았어요. 다 버텨졌고 현대 모비스 역시 이제 살짝 양봉. 근데 대형주는 조금 아무래도 조금 그래요. 오늘은 중소형주 쪽에 반등이 많이 나왔죠. 뭐 아진산업 같은 것도 오늘 보세요. 자동차 테마거든요. 그리고 현우산업도 오늘 반등 좀 약하지만 나왔고, 그리고 오늘 덕양산업 이런 것도 반등 시게 나왔고, 현대공업 이런 것도 반등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자동차 2차 전지 쪽이 살아있기는 해요. 그래서 힘 빠진 주도업종이라는 거는 정고점을 돌파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뜻으로 좀 보고 있고, 새로운 테마가 아직은 보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쪽이 좀 재미를 계속 볼 것 같아요. 예전에 리포트를 좀 보니까 연초, 이게 한 달인가 2달 전에 제가 봤던 건데요. 그때 연초 기술주 랠리는 모 증권사의 리포트에 의하면 연초 기술주 랠리는 2차 전지로 시작해서 2차 전지로 끝날 것이다라는 리포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차 전지는 6월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리포트를 제가 한두 달 전에 봤었어요. 그래서 보면서 야 아무리 2차 전지가 좋아도 저게 말이 되냐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쭉 보니까 저 말이 틀리지는 않아요. 또 요즘에 사실 아시겠지만 배터리 아저씨 때문에 거의 이제 여의도 증권가가 완전히 그냥 바보가 됐거든요. 저 아저씨가 하는 얘기가 맞고 증권가에서는 오히려 뭐 많이 올랐네, 뭐 악재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확실히 현업에 있는 사람과 숫자만 만지는 사람들이랑은 이 보는 시각이 다른 거거든요. 근데 저는 여의도 증권가도 이해가 되는 게 과도하게 많이 오른 상태에서 여기서 당연히 더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를 다들 이제 좋아하시겠지만 걔네 입장에서 많이 오른 거예요. 많이 올랐다고 하니까 이제 걔네 기준이 있잖아요. 애널리스트 한 명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걔네 자체적인 어떤 기준이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가면은 과열 구간으로 이제 보고 그러면은 이제 매도 리포트를 내고. 근데 이제 그동안 뭐 증권가가 워낙에 뭐 많이 틀렸기도 했고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워낙에 많이 틀리다 보니까 신뢰를 많이 잃어가지고 요즘에 바쁘직을 받지만 이런 리포트도 있었어요. 근데 소수 의견이었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항상 보면 증시가 이게 다수의 의견보다는 좀 소수의 의견 쪽으로 많이 이제 가는 것 같고, 아직도 랠리가 좀 진행 중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쩌면 2차 전지가 진짜 한 달, 2달 정도는 더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대신 이제 많이 올랐던 주도 종목보다는 새로운 것들을 좀 봐야 돼요. 새로운 테마, 새로운 종목. 많이 안 올라갔던 거. 언제나 테마주가 처음에 오를 때는 다 같이 가요. 처음에는 다 같이 오르지만 한번 꺾이고 나면 그때부터는 긴장하죠. 처음에는 뭐 열풍이 그냥 막 다 같이 달아올라 있으니까 막 하지만 한번 꺾이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옥석 가리기 들어가고요. 옥석 가리기가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실적을 먼저 봅니다. 아, 이 회사가 돈을 버는 회사냐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이게 사업을 하고 있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이게 이번에 금감원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금감원에서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어제 우리 금감원장 아저씨가 뭐라 그랬어요? 2차 전지 지금 실적도 안 나오는데 그리고 사업한다고 해놓고 실제 사업을 안 하는 기업들 다 조지겠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옥석 가리기를 해서 찾다 보니까 와, 유명한 거 말고도 바닥에 있는 좋은 기업들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테마 처음에는 주목을 못 받아요. 처음에는 일단 대장주들, 유명한 종목들이 먼저 많이 가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서 후발주들이 한번 날아가는 순간들이 한 번씩 오고요. 그래서 새로운 종목들이 주도주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이거는 2차 전지 쪽은 아니지만 미래생명자원 같은 거 보면은 작년에 이 곡물 가격이 러시아 전쟁 때문에 많이 뛰었을 때 미래생명자원이 3,000원대에서 12,900원까지 3,600원이니까 대충 한 3배 정도 갔네요. 4배 정도? 4배 좀 안 되게. 3배 정도 갔는데 많이 올랐죠. 근데 작년에 진짜 대장은 한일사료였어요. 한일사료는 1,800원, 2,000원에서 15,000원까지 갔어요. 아까 3배 올랐으면 얘는 몇 배가, 한 7배 갔어요. 7, 8배. 한일사료가 원래는 대장이었거든요. 작년만 하더라도. 카나리아 바이오도 물론 있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는 뭐 이거는 1,900원에서 5만원 갔죠. 진정한 주인공은 카나리아 바이오였는데 얘가 최근에 뭐 다른 걸로 요즘 가고 있으니까. 그래도 진정한 주인공은 카나리아 바이오고 그 다음에 한일사료고 미래생명자원은 원래 이제 꼴찌였었는데 지금은 미래생명자원이 해당 테마에서는 제일 센 종목이 됐죠.
그런 것처럼 주도주가 바뀌는 경우들도 있어요. 후반부로 가게 되면. 저런 하나의 예제처럼. 그래서 오늘 제 추천주 중에서 올라간 것들 있잖아요. DIC. 오늘 괜찮지 않았습니까?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머지않아 목표가 도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DIC가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배터리뿐만 아니라 자동차 그냥 부품주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가 최근에 이제 테슬라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 호재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얘네가 이제 지난번에 추천드릴 때는 제가 뭐 이렇게까지 깊이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었어요. 그때는 그냥 뭐 자동차 관련주 중에서 저평가주라고 이렇게 드렸었고, 현대차 관련주, 그리고 두 번째 드렸던 재료가 미국에 있는 자회사, 미국 법인이죠. 통해가지고 현대, 기아, 그리고 테슬라, GM의 감속기 부품 공급 중이다. 이거는 팩트죠. 팩트예요. 옥석 가리기를 해보니까 좋은 거예요. 오, 괜찮네. 그리고 작년에 폐배터리 진출. 요게 세 가지가 제가 추천했던 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미국 자회사를 통해서 부품을 공급한 게 최근에 IRA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이미 2021년도에 이미 진출했어요. 21년도에 이미 IRA나 이런 일이 있기 이전에 이미 진출을 해가지고 막 코로나 때 힘들 때 있잖아요. 그 전부터 들어가서 코로나 때 이제 공장을 다 지어가지고 그 뒤로 사업을 하고 있고, 대충 그 규모가 한 5만 평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땅값만 하더라도 상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비 투자를 한 1,000억 원 정도 설비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IRA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IRA가 이제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게?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에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엄청 나왔던 거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 이제 자동차나 뭐 미국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난리가 났어요. 근데 DIC는 이제 먼저 선점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이전부터. 그래서 다른 기업들 최근에 보면은 지금 뭐 거기 미국의 뭐 부지, 공장 부지를 지금 확보하기도 힘들고 또 허가도 지금 못 받고, 왜냐면 다들 뭐 미국에다 공장을 져야 보조금을 받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DIC는 좀 되게 유명하진 않죠,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이제 유명하진 않았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얘네 그 뭐 회사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올해 미국 법인 예상 매출액이 올해는 한 400억 정도 예상을 한다고 하고, 내년부터 이제 1,000억 원대로 들어가가지고 내년에는 2,000억 원, 그리고 내후년에는 8,000. 물론 이거는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그 다음에 이제 2026년도부터는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뭐 변속기 부품, 감속기 이런 걸 하는데, 이제는 전기차 이제 구동 모듈로 해가지고 어떤 부품이 아니라 그냥 어떤 덩어리를 납품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한 1조 원 이상, 뭐 1조 3천억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제 계획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이미 고객사를 확보를 많이 했고 그런 기업이라 추천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에서 그때 목표가 제시했던 게 이제 5,500원을 제시를 드려가지고 지금 열심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도 시장에서는 많이 소문이 나지는 않았고, 여기 최근에 리포트가 하나 나와가지고 DIC가 계열상을 통해가지고 일단 주식을 매입하고 있다. 성장의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은 뭐 대주주가 주식을 팔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맛이 가는 회사도 있지만, 얘네들은 지분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라는 걸로 봐서 자기 회사 지분을 계속 사고 있다는 건 좋은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재무 상태도 뭐 꾸준히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IRA에 어떤 선대응을 한 것이 이 회사의 어떤 좋은 재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관 외국인들이 좀 돈이 들어왔고 개인들이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들이 많이 판 게, 저는 이걸 여기서 판다고?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까도 저희 방송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이거 팔아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나왔는데, 저는 목표가 이상 가져가라는 말씀드립니다. 잘 가져가시고, 뭐 5,500원은 그냥 단기 목표가예요. 단기 목표, 실제로는 6,000원 이상 전고점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봐요. 앞서 말씀드린 저런 이제 플랜들이 잘 된다면 말이죠. 그래서 그런 회사기 때문에 제가 이제 후발주로 드렸던 건데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에코프로처럼 막 지금 10배 이상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배터리 열풍을 초장에 놓치신 분들은 이런 종목들로는 후발 종목을 한번 노려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여러분께 2차 전지주를 많이 드렸는데 잘 끝났어요. 생각해보면 아모그린텍도 그때 잘 끝났죠. 아모그린텍 우리가 언제 들어갔습니까? 2차 전지 열풍이 있고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저는 들어갔었어요. 12월 달에 좀 일찍 들이긴 했는데 한 달 조정받고 이렇게 갔죠. 지금도 살아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단기로 이지 드렸던 것도, 이지도 우리가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많이 갔어요. 이것도. 그죠? 그때 우리가 너무 빨리 판 게 아쉬울 정도로
이지는 우리가 매매 여러 번 했었죠. 여기서도 한번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그때 1,000원 이때쯤 있을 때 요즘이 2만 원대 놀고 있어요. 잘 갔죠, 이것도. 그리고 유일 에너테크도 2차 전지주들 많이 널뛰기 할 때 저는 아예 안 움직이는 걸 드렸어요. 그때 언제였죠, 이거? 제 추천 날짜는 제가 거기 4월 3일 요즘 드렸으니까 2차 전지 다 올라갈 때 뒤늦게 잡았는데도 대략 한 100% 정도 올랐어요. 아, 100% 아니다. 한 80% 정도? 그 뒤에서도 뒤에 들어가도 할 만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엔시스도 뭐 대박 수익은 아니었습니다. 엔시스도 우리가 2번 정도 드렸었는데 제가 요거를 3월 27일 날 한번 했었고 요때 한번 드렸고 그리고 이때 한번 드렸었어요. 이때는 이제 공개 방송에서만 드렸었고 이때는 TV 방송에서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닥에서 사신 분들은 그때 13,000, 14,000원 보자고 했던 건데 16,000원까지 갔으니까 또 한 30-40% 올랐죠. 중간에 TV 방송 추천주로 들어가신 분들도 수익들이 뭐 나쁘진 않았었어요. 2자릿수 이상 났으니까. 뭐 등등등. 그래서 저는 이제 메인 종목들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메인이 아닌 종목들 중에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발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가 아직 할만하더라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재료가 좀 남아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2차 전지들이 아직은 좀 더 간다라고 생각을 한 입장이고 이미 주도 종목으로 소문이나 에코프로나 금양이나 이런 종목들이 뭐 더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쪽은 더 이상 이제 제가 뭐 건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건드릴 테마는 아닌 것 같고 또 3월 14일 들어갔으니까 뭐 나름 상승 구간으로만 본다면은 엄청 간 건 아니에요. 한 50% 정도 갔으니까 6만 원이 9만 원 됐으면 50% 정도 올라간 거죠. 뭐 엄청 많이 간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 2차 전지가 끝나지 않았고 이런 또 후발주들 갈면 후발주들이 굉장히 많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DIC를 제가 이제 드렸던 거고 그리고 아직 2차 전지 중에 지금 안 간 게 하나 남았죠. 이제 제 기억에 인지컨트롤스 하나 남은 것 같은데요. 그 나머지 다 익절해가지고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인지컨트롤스는 아시겠지만 최근 급락장에서도 잘 버텼어요. 대단해요. 실적도 굉장히 좋은 회사고 급락장이 너무 잘 버텼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느 날 갑자기 서프라이즈한 슈팅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상한가 가도 놀라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이런 건 나중에 올라갈 때 상한가로 갑니다. 조용하다가 드렸던 거 제가 드렸던 2차 전지는 다 익절 다 했고 남은 게 이제 바닥에서 인지 컨트롤스 요거 하나 정도 남았는데 이런 거 이제 깜짝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얘네들이 지금 이제 좋은 이유가 지금도 작년 실적도 잘 나왔지만 이번에 1분기 실적도 좋을 거란 전망이 있어요. 그럼 1분기 실적 언제 나오냐면 5월 달에 나옵니다. 대부분 5월 중후반부에 나오거든요. 뭐 정확한 날짜는 저도 몰라요. 대충 이제 그때쯤 나오니까 그때쯤 실적 때문에 한번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를 계속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계신다면은 이렇게 이제 새로운 것들 그리고 실제 실적과 사업이 매칭이 되는 것들을 투자하시는 게 좋고 안 그러면은 금감원이 철퇴를 내릴 거라니까. 이상한 거 말고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투자하시면은 배터리로 충분히 큰 수익들을 낼 수 있어요. 제가 추천했던 것들 보면 대부분 30에서 뭐 50%까지 다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뭐 에코프로로 수백 %를 못 냈더라도 저렇게 중간중간의 구간들은 계속 있었어요. 한동안 더 있을 거예요. 저런 테마들은.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리포트에서 이 내용을 했던 거를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런 식으로 랠리를 계속 이어갈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정리를 좀 하는 게 이제 5월이잖아요. 이제 5월 달에 대한 정리는 제가 다음 주 공개 방송을 통해서 좀 해드릴 거예요. 분명히 이번 달이랑 많은 것들이 변할 거거든요. 5월 달에는. 그거는 다음 방송에서 제가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근데 지금 시장은 누가 사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오늘은 개인이 사다가 외국인 기관으로 좀 수급이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종목들이 좋은 게 되게 많았거든요. 오늘은. 리오프닝도 괜찮은 게 좀 있었고 리오프닝 볼까요 한번? 호텔신라 어제부터 올라가고 있고 아모레퍼시픽 얘는 아직은 아니다. 한국어장품 나쁘진 않단 말이죠. 강원랜드 아직은 큰 그건 없네요. 어쨌든 어제부터 좀 리오프닝 쪽이 돈이 좀 들어오긴 했어요. 이쪽은 아직 큰 한 방은 나오진 않고 있고 게다가 제가 어제 장투로 보면 좋다 그랬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러시아 전쟁 관련주들이 좋을 것이다. 근데 이 러시아 전쟁 관련주는 참고로 개인들이 많이 사는 장에서는 잘 가는데 그러니까 개인장에서는 잘 가는데 오늘처럼 외인 기관이 주도하는 장에서는 잘 못 가요. 그거 특징을 좀 아셔야 돼요. 오늘 외국인 기관들도 배터리주를 많이 샀어요. 오늘. 그래서 개인들만 배터리 사는 게 아니라 다 삽니다. 아직까지는 완전히 끝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해서 열기가 분명히 꺾인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꺾였기 때문에 기존에 많이 오르던 종목들보다
옥석 가리기 과정을 하면서 숨겨져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나온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한동안 우리 방송에서는 저런 것들을 새롭게 저는 발굴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추천드렸던 DIC 같은 것도 잘 보시고, 그리고 민지 컨트롤스도 뭐 사신 분들 손해는 아니시죠? 조금 오래 걸려서 그렇지 손해 보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잘 갖고 계시면은 또 좋은 결과 있으니까 급등 나올 때까지 잘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장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내일장 뭐 봐야죠. 저도 봐야 되는데, 저희도 오늘 자동차주를 들어가서 좀 단탈했어요. 오늘 저희가 대우부품 아침에 시가 공략해서 물론 뭐 많이 올라간 종목이었지만 시가 대비 한 9% 정도 올랐는데 아침에 단타하고, 그러니까 내일 좀 반등이 나오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나 배터리 쪽에 이제 후발주로 나오는 새롭게 이제 떠오르는 종목들, 이런 게 요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한동안 이쪽이 뭐 메인이니까 저희도 계속 공략을 좀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내일도 이제 보고 괜찮은 거 있으면 좀 해야죠. 그래서 요즘 이제 시장이 많이 어수선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시장이 이렇게 편안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증시가 지금 여기 아까 이제 초반 얘기로 좀 돌아가가지고 좀 갑자기 하다가 이제 배터리 얘기로 넘어가 버려가지고 증시가 이제 완전한 반등이냐 아니면 기술적 반등이냐,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하자면 저는 후자, 지금 증시는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내일장이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저도 얘기를 하지는 못하겠고, 이제 업종이나 종목으로 본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저평가 배터리주를 들고 계신다면은 그대로 고 하시면 되고, 최근에 좀 이미 오른 걸 사셨다면은 기회 줄 때 파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나는 이런 막 롤러코스터 타는 종목들, 배터리는 롤러코스터를 타잖아요. 자동차 배터리는 롤러코스터를 타기 때문에 나는 그런 종목들을 좀 피하고 싶고 좀 이렇게 무난하게 갈 만한 걸 사고 싶으시다면은 지금 메타버스나 또 리오프닝 관련주를 사신다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방송에서는 이제 오늘도 어제도 저희 자동차도 들어가서 뭐 저희 오늘 손절하긴 했는데, 자동차 관련주가 롤러코스터 배터리 많이 타니까 그래야 더 수익이 더 나니까요. 롤러코스터 타야. 그래서 아마 한동안은 실적과 좀 재료가 받침이 되는 그런 배터리 또는 자동차 계속해서 공략을 좀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볼만한 종목들이 이번에 좀 많이 나왔는데, 시장이 확실히 꺾이니까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막 던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몇몇 종목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장투할 만한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보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였었고 하나가 리오프닝이었고, 바이오 제약도 저는 하나 더 끼워 넣고 싶어요. 근데 바이오 제약이 참 이게 우리 정부에서는 계속 투자랑 정책들을 좋은 것들을 내놓는데 시장에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저는 지금 해볼 만한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리오프닝 쪽에 항공도 포함이 되죠. 근데 우주항공 쪽은 아닙니다. 우주항공은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쪽은 많이 올라서 항공주도 그게 있잖아요. 뭐 항공사가 있고 또 비행기나 우주선 부품 만드는 그런 우주항공 쪽이 있는데, 우주항공 쪽은 좀 많이 올랐고 그냥 항공사 그쪽이라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지금 뭐 오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쪽은 이제 다가오는 여름철, 지금 오늘도 날씨가 오늘은 좀 쌀쌀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 지나면은 다음 주 5월부터는 완전히 여름 날씨입니다. 곧 여름이 진짜 올 거고 이제 휴가 가야죠. 아마 이번 5월달 첫째 주도 이번에 금토 연휴잖아요.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토일 월 휴일이고, 그죠? 다음 주 금토일 휴일이잖아요. 다음 주 우리 월금 휴장입니다. 월금. 그래서 요게 이제 또 여행 수요가 또 클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또 관련주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항공주는 저는 지금 되게 좋다고 봐요. 이번 주 안에 사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주가 기회일 것 같다. 뭐 이 정도. 그쵸. 요즘에 여행 진짜 많이 가세요. TV 방송 보면은 홈쇼핑 같은 데 보면 여행 상품 엄청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가격이 되게 싸요. 가격이 무슨 물가가 올랐는데 가격은 한 2년 전 가격이에요. 동남아 상품 같은 거 보면은 걔네들이 이제 출혈 경쟁을 좀 하는 건데, 지금 아예 매출이 없다가 이제 막 붙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 수요는 아마 폭발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지금 이미 소리 없이 사람들 많이 갑니다. 일본 엄청 많이 가죠. 일본이 지금 제일 빗장을 많이 활짝 열어놨기 때문에 일본 엄청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수요가 저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사는 친구도 제주도 오고, 제주도가 이번에 엄청 핫한 곳이라고 합니다. 제주도 지금 사람 엄청 많을 거래요. 올 여름에. 벌써부터 나오더라고요. 이제 시작이라고 봐요. 여행 관련주, 항공 관련주 막 이런 것들은. 그래서 오늘 좀 마무리를 좀 하자면은, 원래 하려고 했던 것보다 좀 오늘 방송을 길게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직은 우리 시장이 완전히 돌렸다고 보기는 좀 힘들고요. 제가 볼 때는. 대신 저는 최근에 하락장을 보고서 그렇게 저는 뭐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직 저의 지표로는 월 초나 지금이랑 비슷해요. 아직까지는. 뭐 저도 제 전략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저는 그냥 별 대응하지 않고 그냥 갈 거예요. 그냥 저는 하던 대로 저는 할 거고 이렇게 수익을 저는 낼 거고요. 그래서 어제도 저는 별다른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세요. 오늘 많이 올랐잖아요. 만약에 어제 팔았으면 얼마나 배가 아팠을까. 끔찍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도 업종에 대해서는 배터리 여전히 좋지만 저는 새로운 종목을 계속해서 살 것이고 저희 방송 계속 시청하시면은 그런 것도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드렸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던 것들 잘 보시고 좋은 결과 보시면 되겠고 다음번에 나온 실적이 나올 때쯤 해서 또 한번 주목을 받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리포트에서 6월까지 그 얘기를 했나 봐요. 실적이 좋을 거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없고 어떤 사업하지 않으면 금감원에서 조사한다고 하니까 그런 거는 좀 피하고 하자고요. 갈만한 종목이 오히려 더 주목을 받는 잡주들은 좀 이렇게 털어내고 그런 장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제가 다음 주 공개 방송을 좀 자주 합니다. 다음 주 휴장도 있는데 휴일 날에도 방송을 좀 할 거고 자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쉬시는 중간중간에 걱정되신다면 오셔가지고 확인하시고 전략들 세워가시기 바랍니다.